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이죠. 손에 잡히는 기후,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느 지역인가요? 9월의 첫날이잖아요. 네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공기가 확 차가워지면서 맞아요. 야, 이제 난방비 취재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지금 그 가을까지도 산불이 일어나고 있고 네네. 열돔, 폭염, 또 거칠어진 홍수 이런 기후 재난을 겪고 있는 곳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네. 예, 그 열돔 폭염 한창인 미국 사람들은 또 캐나다 산불 한창인 캐나다 사람들은 이 기후 재난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네, 저 궁금하긴 해요.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네. 기후위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오늘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많이 궁금해하죠. 남 생각. 기후 위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네네. 미국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우선 미국의 싱크탱크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 네. 여기에서 올해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그러니까 최근 조사예요. 네. 미국의 성인 132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 온라인 조사니까 좀 심층으로 쭉 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인의 3분의 2가 재생에너지 개발을 우선시해야 된다.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 항목으로 보면 네. 응답자의 67%가 태양광, 풍력 같은 대체 에너지 개발을 우선시해야 된다. 앞으로 이렇게 답을 했고요. 네. 반면 32%는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더 확대해야 된다. 아무래도 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거나 그런 경우도 예, 있고 경제를 또 염려하는 분들. 기름값이 또 뭐 워낙 오르고 뭐 전쟁 통해 에너지 네. 가격이 오르니까 그것도 있겠네요. 예, 이거를 오히려 대체 에너지보다는 그냥 더 유전 더 해야지 뭐 우리도 개발해야지 러시아한테 의존할 수 없잖아 뭐 이런 네네. 생각이 32%인데 어쨌든 3분의 2는 재생에너지를 우선시해야 된다. 앞으로. 이게 미국 보수 정치인들이 재생에너지에서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 아닌가요? 높은 수치예요. 참고로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도에서는 네. 사실 그 우리나라는 저희도 어릴 때부터 미국이 모든 것의 표준이잖아요. 맞아요. 롤모델. 근데 기후 위기 대응에서는 미국은 표준이 아닙니다. 따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전 세계가 다 나눠. 그러면 중국 아니요. 네. 맹주가 없어요. 아. 지금으로서는 유럽 연합이 가장 앞서가고 있지만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롤모델을. 우리가 새로운 표준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오히려 미국은 상당히 걱정스러운 네. 표준입니다. 이게 네. 좀 있으면 말씀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런 미국에서 그 뭐 대통령이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파리 협약 탈퇴했었잖아요. 그것도 충격적이었죠. 네. 네. 이런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걸 네. 지지한다라고 답한 비율이 69%. 네. 굉장히 높은 거죠. 반대한다는 응답은 28%. 그러니까 반대가 30% 정도면 한 70% 정도는 이 재생에너지나 탄소 중립을 지금 지지한다.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네, 셈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진행자님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간에 현격한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런 미국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미국 네. 얘기입니다. 예,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거의 사회병처럼 이렇게 그 정파에 따라서 완전히 세상을 다르게 보는. 이게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미국이 네.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보다 모든 부분이 다 뭐 의료 정책도 그렇고 경제 네네. 정책도 그렇고 복지 정책도 당연히 그렇지만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현격하게 인식 차이가 나오는데요. 우선 그 퓨 리서치 센터 결과를 보면 미국의 민주당을 지지한다 또는 지지 성향이다 이런 응답자들은 90% 가량이 재생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된다. 이러는데 네. 공화당 성향의 응답자들은 42% 지지에 그쳤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네요. 절반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그래 재생에너지 가야지. 네네. 공화당 성향은 반이 안 되는 묵묵
이렇게 되고 오히려 공화당 지지자의 58%가 화석연료 더 확대해야 돼. 이렇게 되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하잖아요. 추세를 보면 지난 10년간 이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 간의 기후 인식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거예요. 기후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예, 인식 오히려. 차이가 이게 벌어지면 안 될 텐데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는 사실 저희가 보더라도 저희 제3자 입장에서 봐서 야, 미국 저거 어떡하냐 아무리 네, 땅덩어리 네. 넓어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오히려 인식차는 더 거꾸로 더 벌어지고 있다. 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미국 민주당 지지 응답자들의 10명 중 8명 꼴 78%가 네. 앞으로 기후 변화를 국가 복지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꼽았거든요. 이거는 그 10년 전 수치에 비해서 한 20% 정도가 올라간 수치입니다. 그렇죠. 기후 위기가 계속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예,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네. 국민들은 근데 대조적으로 미국의 공화당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은 23% 정도만 기후 변화를 주요 위협으로 간주해서 10년 전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4명 중에 1명. 예.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가 없는 거죠. 지금 계속 네. 기후 위기가 와도. 그러니까 공화당은 인식 변화가 없고 네. 민주당 지지하는 쪽은 확 올라갔고 네. 이러니까 격차가 더 벌어지는. 벌어졌고 아. 근데 이 추세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네네. 올해 그 8월 8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미국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를 했는데요. 20년 전보다 더 심해졌다 이 차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3년에 네. 민주당 지지자의 70%, 공화당 지지자의 41%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 20년 후인 올해 들어서 지구 온난화에 우려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는 87% 그러니까 70에서 87%로 17%가 높아졌는데 올라갔는데. 공화당 지지자는 20년 전에는 41%가 그렇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35%만 그렇다. 오히려 6%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공화당 지지자 간의 인식 격차가 더 커지는 거예요. 훨씬 더 커진 거죠. 20년 사이에. 오, 이게 참나. 아니, 산불이 나고 폭우가 오고 하고 있는데 네.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매체 문제일까? 그러니까 정치 지형의 문제가 네.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리더가 어떤 입장을 밝혔냐에 따라서 또 지지층들이 예. 입장을 갖는 경우들이 있겠죠. 미국 대통령이 있고 네. 또 각 당의 또 리더들이 있고 또 그 국회의원들이 있고 또 주지사들이 있고 이 리더들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가는 그런 추세를 보여서 상당히 걱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파리 협약 탈퇴한 게 영향을 많이 줬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영향을 준 것 지지자들에게.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조사가 네.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 우리나라요? 예. 우리나라는 희망이 어떤가요?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이 아. 있는 게 퓨 리서치 센터가 작년에 또 조사한 조사를 보니까 네. 여기는 아예 그 19개 미국을 제외한 19개 선진국 국민들의 인식을 같이 조사해서 국가별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를 했거든요. 그 19개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갔군요. 네, 일본도 들어가 있고 예. 들어갔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국가별로 뭐 미국은 어떻고 호주는 어떻고 캐나다는 어떻고 영국은 어떻고 네. 한국은 어떻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냥 비교한 게 아니고 국가별로 나 보수 성향이야 진보 성향이야 뭐 이런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인식하는지까지 같이 비교를 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나라들이 보수냐 진보이냐에 따라서 격차가 있었는데 기후 변화 심각하다 아니다 좀 이렇게 격차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 19개 국가 중에서 가장 보수 진보 격차가 없이 다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네. 이 표를 아하. 아마 띄워놓은 걸 보시면 네네. 아마 그 영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좀 복잡하긴 한데요. 가장 심각한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네. 미국은 이 기후위기 심각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보층의 85%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고 보수층의
22%만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격차가 한 60% 너무 차이가 크네요. 납니다. 네. 인식 격차가. 근데 우리나라 제일 끝에 보시죠.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보면 이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7%고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수층에서 79% 이렇게 되니까 보수 진보 간의 격차가 8% 밖에 안 차이가 나는. 안 납니다. 우리 이건 왠지 그 미세먼지도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하도 시달리니까 우리가 네. 아유 그래서 다행이네요. 이 퓨 리서치 센터 조사 결과를 보면 네. 이 미국이 가장 격차가 심했고요. 그 다음으로 보수 진보 간의 기후 위기 인식에 대해서 격차가 심한 나라가 호주. 호주가 한 44% 차이가 나고요. 캐나다도 또 심각합니다. 34% 차이. 영어 문화권에서 이러고 있네요. 그러니까 가장 또 지금 그렇네요. 산불이 막 나고 있는. 네네. 지금 조사하면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긴 하겠네요. 우리나라가 가장 적었고 또 유럽도 한 20% 차이가 나는데 네. 여기는 상향 평준화된 상태에서 아, 전반적으로 심각해라고 하는 상황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 80이냐 60이냐 이 차이. 아, 네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회의원 기후인식 조사가 조사? 있더라고요. 네. 그린피스에서 지난 환경의 날에 국회의원들 조사를 했는데 아쉬운 게 이제 한 국회의원이 한 300분 되잖아요. 그 중에 이제 몇 분 또 이렇게 박탈당한 분 빼면. 네. 근데 그 중에서 한 101명 정도만 설문에 응답을 했어요. 아, 기후위기 인식조사. 이게 좀 아쉽긴 한데. 모집단이 작구나. 어쨌든 설문 응답한 사람의 국회의원의 80.2%는 의정활동에서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려 99%가 기후위기는 곧 경제위기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근데 이제 인식과 실천이 조금 다른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다 답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한 의정활동을 했습니까 하니까 34.7%만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정책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네.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입법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네요. 네.